댄스 스포츠를 와이프가 정말 좋아해요. 하고 싶어해요. 근데 남편이 싫어요. 그래서 혼자 했다. 그것도 부부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정말 최선으로 댄스 스포츠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싫으면 차선을 찾아야 돼요. 게임이 아니 댄스 스포츠라는 게 여러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지 남녀가 둘이 은밀한 캄캄한 데서 술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이 골프를 치러 다녀요. 일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놀아주지도 않아. 그래서 나랑 정말 뭐 같이 살려면 골프장 가면 여자들도 많잖아. 골프 안 했으면 좋겠으면 안 할 겁니까? 저는요. 잠깐만, 골프장 가서 손잡고 골프 칩니까? 네? 나 한번 쳐? 부부가 정말 화목하려면요. 취미, 운동 같이 해야 돼요. 남편은 골프 치고 아내는 댄스 스포츠 하고 이런 집은 불가능 집안이에요. 그거는 아니죠. 주먹! 분명한 주먹. 성재기 씨만 나오면 정신이 없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 남편이 저한테 골프를 배우라고 골프집까지 몇 번 사서 저는 골프를 안 치고 가요. 안 쳐요. 왜냐면 저는 그 취미가 나한테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거나 우리 부부가 화목하지 않지 않거든요. 왜냐면 부부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배려,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댄스 스포츠를 하던 골프를 치던 우리 남편 매주 골프 치러 나와요. 하지만 나 한 번도 의심한 적 없고 제가 하는 취미와 그런 것이 똑같아야지만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그렇죠. 제가 봐요. 드리는 말씀은 서로 다른 걸 인정하는 게 잠시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잖아요. 수억 쌍의 부부들이 있어요. 그죠? 부부 두 사람만 합의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돼요. 누가 이게 정답이다 말해줄 수 있는 게 부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경험에서 부부가 좀 더 같은 취미, 같은 운동을 공유하면 더 낫더라 이런 거예요. 더 그리고 낫죠. 골프든 댄스 스포츠든 제 입장에서는 제 아내가 바깥에 나와서 제가 안 하는데 댄스 스포츠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가 손을 잡고 스포츠를 한다면 저는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스포츠 댄스 좋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집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전화를 해서 당신 남편이 지금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오. 우리 부인이 우리 마누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남의 남편한테 왜 그리 관심이 많습니까? 끊어붙다? 나는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옛날에 내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호텔은 왜 가셨어요? 아니 나는 손님이 와서 서울에서 여자 손님이 와서 그 힐튼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 점심 먹으러 올라갔는데 그 밑에 라운지에 있는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냅다 전화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말을 안 해요. 근데 한 6개월 후에 당신 옷에 옛날에 뭐 힐튼 호텔에 들어 전락거린다며 이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한 번 갔는데 스카이 라운지에 밥 먹는데 아 그랬구나 이라고 막살을 했어요. 서로 부부간에는 사랑과 존경과 신의가 깨지면 그건 벌써 부부간이 아닙니다. 얼마큼 차이 지세요, 두 분이? 나이야 한 대여섯 나이하고는 전혀 대여살 아래살이에요. 아래죠. 굉장히 밑에죠. 여자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요. 나이하고 관계 없어요. 남자들이 자기 여자가 나이가 어리면 더 의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자기보다 연상이라도 의심이 많은 남자들은 당연히 의심해요. 아내가 젊기 때문에 더 의심한다? 그런 거 없어요. 남자들한테. 이 사안에서는 댄스 스포츠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 이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이제 그 의처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 가지 사건에서 보면 이제 이 의처증은 이혼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어디 가는지 그 차에다가 차량 추적 장치 같은 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추적을 한다든지 부인의 속옷을 어디다가 맡겨가지고 뭐가 있는지 그 검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정도 단계까지 이르면 그건 의처증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댄스 스포츠 하는 거 자체는 저도 반대를 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 어떤 남자가 댄스 스포츠를 하러 부인이 갔는데 술을 먹고 늦은 시간에까지 이렇게 그 동호 회원들과 같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그냥 가만히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정도에 비추어서 여자분이 남편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다. 따라서 이 남편이 이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것을 두고 의처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다들 뭐 부인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처음에 자기 남자친구의 선배 만난 거 빼고 저는 이 부인이 뭘 잘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결혼 12년 동안 이 부인이 외도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진짜로 문제가 될 정도였으면 문제가 될 만한 이게 있었으면 이 남편 성격에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12년째 잘 살고 있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뿐이지
부부로서의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신뢰를 깬 적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가장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결국 이혼까지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A하고 B라는 사람이 20년, 30년, 40년 따로 살다가 만나서 합집합을 이루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A하고 B하고 교집합을 이루는 거예요. 나하고 교집합을 이루는 60에서 70%를 제외한 나머지 30에서 40 혹은 20, 30%의 내 부인의 삶, 내 남편의 삶을 인정을 서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부인은 그걸 자기 생활 잘 하고 있어요. 우리 백인의 여성 판정단 여러분도 계신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댄스 스포츠를 사랑하는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봅시다. 한번 이거 밟아보세요. 한번 봅시다. 네, 좀 했어요. 네, 좀 놀았어요. 댄스 스포츠. 네. 자, 그러면 백인의 판정단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해줄 사람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오, 네, 얘기가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많으세요. 네. 이번 주제가 뜨거운 만큼 손도 많이 들어주셨는데 앞에 계신 분 바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의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자들도 돈도 벌고 사회생활도 하는 이런 시대인데 결혼이라는 게 서로 행복하고 편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집착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도 결혼한 지 지금 9년 됐는데 저희 신랑은 저를 이렇게 방목하는 풀어놓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그 청개구리 심리가 있어서 하지마 하지마 이거 하지마 하지마 이러면 더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신랑은 옷 짧게 입거나 뭐 이러면 그래 지금 네가 이렇게 입지 나중에 70, 80 돼서 네가 그렇게 입을 수도 없을 테고 그래라. 지금도 핫팬츠 이렇게 입었죠? 지금도 결혼 9년 차인데 정말 핫팬츠야. 상당히 짧은 핫팬츠인데 네. 남편이 봐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뭐라고 별로 안 하죠. 서상목 씨는 어떠세요? 아니 둘이 좋은데 괜찮지. 내가 뭐 저런 걸 싫다 하는 사람 아니야. 나도 저래 있거든. 지금 그리고 우리 뭐- 저분이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뭐 남편분이 이제 뭐 방목을 하신다. 근데 남자들은 그거 되게 공감할 거예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서 야 너 왜 이렇게 치마가 짧어? 야 오늘 너랑 색깔이 안 맞는 것 같아. 야 머리가 왜 이렇게 좀 짧아졌어? 이래야지 그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너무 방목하면 그건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즐겁고 행복해야지. 결혼은 무덤이야.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결혼해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내 인생은 즐거우면 되고 인생은 저는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즐기고 행복한 때가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의처증이다라고 말씀을 예, 하시는 의처증인 것 같아. 그래요. 만일에 지금 판정단 분의 남편이 지금 이 스타일이면 못 살죠? 막 이렇게 물어보고. 저는 안 살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라는 게 교집합을 갖는 것이지 그분의 남편의 배우자의 삶을 100% 알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남편이 약간 좀 뭔가 걸리적거린 그 여자의 느낌 있잖아요. 네, 있죠. 있을 때도 있죠. 아니, 왠지 좀 뭔가 이게 편치가 않다. 네. 그런 느낌이 드실 때도 전혀 터치 안 하세요? 아니요, 얘기는 하죠. 선은 지켜줘. 조금 그럼 위험하지. 외박하고 들어왔다 혹시? 남자 핸드폰- 사회생활하고 술 먹다 보면 그럴 수 아니 있죠. 핸드폰이 꺼져 있었다. 핸드폰 배터리가 꺼져. 몰아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배터리가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남편을 믿는 거죠. 그리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디 가서 남편이 저 같은 여자를 만나겠어요. 아니 저도 저 의견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짧은 치마 입고 가슴이 보일 것 같은 티셔츠를 입으면 신경 쓰여요. 왜냐면 저도 사실 길 다니다가 어떤 여자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시선이 가니까 남들이 분명히 내 여자에 대해서 보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를 억지로 막았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돼요. 그걸 믿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근데 없다는 걸 저는 알아버린 사실 거죠. 부부라는 관계가 그래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부부가 합의하에 방목한다. 물론 그게 부부가 맞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인 부부의 상은 어느 정도 구속하는 것이 서로의 부부의 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10시든 11시든 어디 있는 정도는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보라 하거든요.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아니 야간에 와이프가 바깥에 나가 있는데 1시간에 한 번씩 전화하기 뭐가 잘못입니까? 그리고 저는 저 방청객 여성분 말씀하시는데 전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부부가 어느 한 배우자가 바람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한 사람이 좀 관심이 지나치면 바람납니까? 아닙니다. 무관심하면 바람나요. 관심이 이거는 지나치면 이혼하죠, 보통. 그렇죠. 관심의 형태가 조금 지나치고 관심의 형태가 조금 다를 뿐이지 이런 거는 어느 기본적으로는
의처증까지는 갈 수 없는 그런. 근데 어떤- 매일매일 예, 이렇게 하고 한 시간에 한 번씩 전화 걸고 늦었다 아니 근데 그런 건 안 돼요. 이 여자분의 야간에, 성격은 야간에 그럴 수 들어가- 있죠. 야간에 이 여자는 일을 야간에 하잖아. 아니 주가이고 내 이야기 들어봐요. 삶의 활동을 좋아하는 것 이게 같아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제 여자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게 남편이 자꾸 전화하면 지가 거꾸로 1시간에 한 번 전화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보 집에 있어? 자, 일 잘해? 나 지금 어디에 있어? 조금 있다가 다시 적게. 아, 지가 거꾸로 전화하면 되지. 그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1시간마다 전화를 아니, 계속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만은 1시간 만에 한 번씩 자기한테 전화를 하는 남편이 있으면 지가 거꾸로 1시간에 한 번씩 남편이 전화하라. 원하면은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지혜가 없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부부라고 저는 생각. 어차피 내 와이프니까. 그래, 그럼 내가 1시간에 한 번씩 너한테 전화를 하는데 너가 기분이 나쁘면 문자로 답을 해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주면 안 되겠니? 그럼 어떤 사전에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이 여자는 이렇게 기분 나빠서 우리한테 이런 걸 보내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남편도 저는. 지혜가 없는 거야. 남편도 지혜가 없는 거죠. 의처증이다라는 의견을 들어봤는데 반대로 의처증이 아니다. 저건 남편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의견 있으신 분? 네, 네, 바로 앞에 계시는군요. 박력 있게 드셨어요. 저거는 의처증이 아닌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 사랑이 있으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의처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판정단께서 이 여성분께 뭐 어떤 조언 아니면 어떤 생활의 지혜 이런 것들을 좀 팁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정에 들어오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있는 한은 제가 진동으로 해놓고 제가 받지를 않아요. 받지를 않고 남편이 전 출근하고 남편이 안 계실 적에는 제가 전 이래서 이렇게 내가 전화를 안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남편의 관심도라고 생각하지 그게 의처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백인의 판정단 분들 또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의견을 좀 더 들어볼게요. 저는 우선적으로 의처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본인이 싫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느끼기에 싫으면 그건 관심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부가 같이 취미 생활을 같이 해야 행복하다는 것도 저는 반대 의견인데 부부로 만난다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자를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존중도 해야 하는 거고 배려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처증이다 아니다는 본인이 느꼈을 때 여자가 느꼈을 때 내가 힘들다 손이 조인다 그러면 의처증인 거예요. 맞죠? 맞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뭐 이게 지금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간섭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보수적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인간이 만든 일부일처제 제도, 결혼제도 자체가 보수적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어떤 정조를 지키고 남편이 아내의 정조를 지키고 서로 간의 정조를 구속하는 이 자체가 보수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싫으니까 이게 의처증이다. 본인이 서로가 좋은 것만 하면요. 그런 마인드면 결혼 못 합니다. 여기 사례를 보면 야간에 와이프가 바깥에 나가는데 이 험한 세상에 야간에 1시간씩 회식한다고 나갔는데 1시간씩 전화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이게 웃기는 얘기가요. 슈퍼 아저씨하고 왜 잠깐 몇 마디를 나누는지. 정보를 차에 가다가 사대는 어디 직송이냐? 콩나물이 너무 길다. 우유가 유통기한 지났네. 그러니까 아니 입장을 바꿔놔서 제가 만약에 슈퍼에 가서 네. 여주인하고 만약 얘기를 하면 얘기하라고요, 정말. 아니요 얘기를 하면 제 아내가 불쾌할 것 같아요. 얘기하라고? 그래서 슈퍼 아줌마 너무 그래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슈퍼 아줌마 너무 무시하잖아 지금. 아니 손 한번 들어볼게요. 성대기 씨가 슈퍼에 가서 슈퍼 아줌마랑 이야기하는 거 찬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집 앞에 슈퍼를 집에 들어가다 남편하고 들어가다가 여보 여기 잠깐 세워줘. 슈퍼에 살 게 있어. 집 앞에 내렸어요. 아니 아저씨 여기 어묵은 어느 쪽에 있으니까 아저씨가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손을 잡고 끌고 가서 가르쳐줘요. 여기 있다고. 그거는 인기 연예인이니까 아니, 그럴 수도 얘를 있지. 저는 제 그러니까. 어묵을 물어봐도 저는 여기 이렇게 하던데 그게 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무 뜻 없고 의미 없는 거에 너무 의미를 부여넣어서 그거를 무슨 집착이다 병이다라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의도가 있이 잡은 건 아니다는 말씀하신 것 중에 얘기죠.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아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과 관심, 애정 뭐 등등 긍정적인 감정들 항상 다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상대방이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상대방이 받아서 내가 고마워야 내가 호의를 베푼 거고요. 상대방이 고마워야 내가 호의를 베푼 거지. 나는 호의지만 상대방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사랑이지만 상대방은 집착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이나 의심, 질투 등등등의 가능성이 몹시 큽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또? 아니 나는 이쪽 저쪽 말하는 게 나의 구분은 하나도 안 맞아. 우리가 맞는 거는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는 경험자잖아요. 제가 이거 볼 때 여자는 참고 견디고 하면은 그 시기가 지나가면 늙으면 지금은 창관이 너무 안 해서 더 속상해. 그러면요, 강순희님 같은 경우는 다시 태어난다. 그럼 지금 남편 만나시겠어요? 나는 지금 남편 좋아서 산 게 아니거든. 무서워서 살았어. 옛날에는 슬슬 나온다. 슬슬 나와. 어른들이 살아오면 얼굴도 안 보고 갔을 때가 우리들 시기였잖아요. 지금 김경란 씨가 물어본 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남편하고 결혼을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답을 안 주셨어요. 안 하지.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 핸드폰 문자를 보면서 몰래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장이랑 너랑 무슨 관계야? 왜 너만 찾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폭력이나 폭행이나 폭언은 하지 않았나요? 나중에 있었어요. 아이 낳고. 그럴 때 정말 힘들었겠어요. 자고 있는 남편을 목 졸려 죽이고 싶다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살기가 싫더라고요. 제일 그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